설혜야. 설혜가 너지? 또 너는 이름이 뭐지? 태희야. 태희는 맨들리를 해봐서 해봤지?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거기다 썼다가 구글 독서로 하는 거니? 아니면 그 자체가 구글 독서가 되니? 저는 워드에서 하고 인용 같은 거 맨들리를 한 다음에 PDF 파일로 옮겨서 맨들리로 하면 거기에 게시가 되는데. 맨들리 자체? 네, 맨들리 자체. 근데 쓸 수는 그러면 숙제를 지금 링크를 뭘 하라 그래야 되지? 옛날에는 그거를 나는 생각해 구글 독서로 옮겨가지고 구글 독서 링크를 하기로 했거든. 그게 나을까? 안 해봐서. 맨들리 자체의 링크는 안 되지. 그 자기 거라. 그지? 그러니까 구글 독서로 옮기는 건 맞을 거야. 맨들리를 이용해서 분할 논문을 작성하고 그것을 구글 독서로 옮겨 링크를 아래에 포스팅하세요. 이렇게. 나와서 해봐, 선택. 그 맨들리 이용한 거 해보자. 이제 맨들리 이용한 거 발표를 이번 주하고 목요일 날 하고 다음 주까지 하게 될 것 같아. 그지? 화요일 날까지나. 나와서 해봐. 해야 돼. 그래도 학생들은 지금 맨들리 사용하는 게 어려워서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태희가 하는 거를 보고 그래서 내가 몇 번 미리 다 해라 그랬었는데 이걸로 다운로드도 받아야 돼 이거는. 지금들 해봐봐 다 같이. 제가 확 끊어버리네. 화학 듣는 거 있니? 네. 톰톰맥 어디 하겠다. 교. 네 거에 듣는 애들이 뭐 하나지. 모르지. 저는 잘 들어봐봐. 이게 좀 복잡해. 저는 워드로 우선 치고 있고요. 워드 친 거를 여기다 옮기는데 조금 이상한데 워드에서 그러니까 얘가 뭐 사이테이션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 밑에 기사면은 맨들리를 이용해서 바로 이 출처가 올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그 참고 문헌으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워드 이용해서 하고 워드 이용하는 방법 아세요? 여기서 사이테이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알아? 아시죠 다?
그때 조교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제가 두 번째 한 거랑 그때 구글에서 맨들리 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기에 가이드 나오는 거 보고 혼자 하실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서울대 라이브러리에서 요거 가이드가 돼 있구나. 옛날 맨들리가. 네. 이 맨들리는 쪼트러라고 있었어. 근데 그거는 포항공대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그걸 해놓고 그랬거든. 한국말로 풀이. 이제 맨들리 서울대에서 해놨네. 예. 네, 되게 잘 돼 있어서 저도 이거 보고서는 배운 거거든요. 서울대 걸로. 네. 여기 설치에서부터 그 툴즈에서 이 참고문헌 등록하는 거는 툴즈에 들어가셔가지고 MS 워드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워드랑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이게 워드 구글이라면 지금 플러그인이 안 돼 있지. 이거 웹 임포터를 하면은 구글이랑은 안 돼 있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렇지. 제가 뭐 맨들리로 가지고 가고 싶은 기사 같은 게 있다면은 그 기사를 맨들리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해서 세이브 돼서 기사도 그 MS 워드로 바로 인용을 넣어줘요. 맨들리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기사를 제가 넣은 거거든요. 이걸 하면 보여드리면은 이번 시간에 다 이걸로 실습을 해보자 너희들. 그래야 돼. 집에 가서 혼자는 못할 거야. 그리고 하다가 선태이한테 물어보고 그러자. 선태이도 해 여기서. 여기서 해. 그래야 보이니까. 보니까. 이번 시간은 이거 실습하는 시간으로 하자. 그리고 내주부터 다음 시간부터 발표하고 다음 시간에 발표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하고 목요일까지. 스토리파이? 예, 그래 오늘 해. 다음에도 스토리파이 발표할 수 있어요. 저 못하긴 했는데 지난. 스토리파이도 그러면 이거 너희들 스토리파이 그래 스토리파이로 발표를 하자 오늘. 시컷하고 오늘로 끝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거 실습을 하자. 뭐 발표하는 거? 네, 여기서 실습하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스토리파이 그냥 해요? 스토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데 여기서 실습해. 너도 발표하면 된대. 네. 그지? 엘리아뎀이 여기 들어가면 데스크에 옆에 데스크 스토리파이. 오늘 스토리파이로 한 거 발표할 사람 다 해. 선택가 뭔지 알고. 100 한 명이 봤다 해. 많이 봤다. 저 우선 먼저 처음에 시작한 게 언더더돔이라고 중국 대기오염을 고발한 다큐멘터리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고 음. 그 기사를 찾아봤을 때 뉴욕타임즈의 그런 중국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음. 기자분께서 작성하신 기사가 기사 내용을 한국말로 약간 요약을 해놓은 건데요. 좀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불 켜져 있죠. 아,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이게 그 중국 그 정부 쪽에서 차단을 했어요. 며칠 만에 한 일주일도 안 된 시간 5일 만에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우려를 해서 그런지 그 정부 쪽에서 차단을 했는데 그 전에 차단하기 전에 그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굉장히 그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그 침묵의 보험에 비견할 만하다고 그 식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을 한 후에 정부 쪽에서는 이게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니까 그걸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검열에 걸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리커창이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았는데 이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좀 그 시민들의 그런 인식과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다. 우리도 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그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대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중국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뭐 이게 대기 오염이 아니라 그냥 까만 안개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기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그냥 단지 안개가 아니라 이게 스모그고 우리 건강에 나쁘다는 걸 이렇게 깨어지고 인식하게 됐는데 그 계기가 맨 처음에 됐던 게 그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대기오염 지수를 계속 발표를 했어요. 이게 2008년도에서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 와이어드라는 사이트는 잡지고요. 미국의 잡지고 이게 유명한 온라인 잡지 중에 하나야. 네. 와이어드. 네, 와이어드라고. 이분은 여기에 소속된 기자는 아닌데 이곳저곳에 많이 환경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쓰신 분이더라고요. 와이어드가 꼭 자기네 필진이 아니고 그 분야 전문가들이 거기에 올리고 그러더라. 네, 블로그 형태지, 그지? 잡지들도 그런 식으로 자기네 인력 풀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도 온라인이니까. 허피턴 포스트도 그렇지. 유명한 컬럼니스트들이 허피턴 포스트의 블로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어.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임마누엘도 갖고 있고 임마누엘 교수도 쓰고 가끔 호소펜 씨도 쓰고. 근데 거기는 뉴욕타임즈 컬럼니스트도 허피턴 포스트의 블로그를 갖고 있는 걸 더 많이 읽혀. 알자지라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든지 거기 블로그를 가질 수는 없어. 근데 거기 실으면 훨씬 뉴욕타임즈 기자도 뉴욕타임즈도 자기 기자는 자기 블로그가 뉴욕타임즈에 있어도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움직여. 이런 온라인 매거진들도. 그래서 2008년도에 시작된 트위터로 올리게 된 대사관에서 실시간으로 올리게 된 PM 2.5에 대한 정보가 아직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중국 반응도 올릴 예정이고 근데 처음에는 이걸 굉장히 거부하고 중국 쪽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압박하고 그만 게시를 그만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했는데 이후에는 좀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서 그 정부 쪽에 요구를 하니까 정부에서도 이게 PM 2.5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을 들여오고
정부 쪽에서도 이제 좀 투명한 방식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있었던 오바마랑 시진핑이랑 만나서 카본 이미션에 대해서 그걸 줄이기로 서로 이렇게 협약을 한 그리고 이게 지금 카본 이미션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준 도표인데 2030년까지를 피크로 찍고 그 이후에 감소하게 될 거라고 차이나에서는 얘기를 했고 뭐 여기서 이렇게 줄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은 많이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그런 에너지 산업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줄어가고 있는 것도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기사하고 이게 이 사람은 아까 제가 했던 이렇게 기자이고 이렇게 저기서 뭐라 하나 쉐어를 해갖고 아주 뉴욕타임즈는 그 기사 밑에 거기에 기자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얘네들이 출처를 얼마만큼 중요시하냐 이런 거야. 그렇게 걔네들은 학문적인 문화로 그게 돼 있는데 예? 뉴욕타임즈 앞으로도 전부 다 그럴 거야. CNN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따겠지. 예. 근데 이제 로고는 뉴욕타임즈 로고를 딱 하고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석탄 소비량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건 그린피스에서 나오는데 그 플랜 그 차이나 클린 에어 플랜이라고 해서 그걸 분석한 보고서이고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4개월 동안 중국 석탄 소비가 감소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 또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줄이면서 그러니까 석탄 공장들이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그 막 개발됐던 그 도시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고 그냥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싶고요. 네. 그래. 그거를 이제 맨들리로 해가지고서 발표를 맨들리로 한번 쫙 하자고. 우리 이만 발표하면서 숙제도 내는 거지. 네. 잘했어. 점수를 올려주지. 그 다음에 그거 나와. 남태. 은주지? 저는 페이스북에 가야 될 거예요. 잘못 그때. 저는 지금 중국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잡아서 뭐 홍콩의 엄브렐라 레볼루션이랑 그런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우선 민주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뭐 진화해왔고 여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큰 틀을 보려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다른 것들을 읽어봤는데요. 그래서 뭐 이걸 보면은 이런 표 같은 게 이런 좀 자료 같은 게 신기했던 게 이제 이게 날짜별로 어떻게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요. 뭐 여기 노란 거 제일 진한 게 가장 자유로운 거고 위에가 갈수록 별로인데 이렇게 보면 움직여요. 그래서
조금씩 민주주의가 진행되어 나가는 나라들의 뭔가 변화들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해. 제일 잘하는 거 알자지라 잘하고 에코노미스트 잘하고 인포그래픽이라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터넷 안에 있을 때는 못하지, 그지? 그리고 이런 인포그래픽도 단순한 것들은 툴들도 무료로 다 나와. 근데 그것도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게 이 툴을 그런 식으로 될 거야. 이거 굉장히 이해하는데 편하지. 예?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에나 뭐 이렇게 배우고 러닝 하는데 이런 멀티 리소스로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자 위주로 됐고, 그지? 예, 그랬는데 예. 인포그래픽이 이게 굉장히 우리는 아직 이런 걸 못해, 만해. 예? 인포그래픽이라는 게. 해봐. 그래서 이걸 계속 보면 이 중국은 계속 같은 색깔로 있는 변화가 걸 없니? 네,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데는 움직이고 있는데 활발하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 이게 되게 길게 분석을 해놨는데 이런 표 같은 것도 나와서 뭐 민주주의랑 경제의 관계 같은 것도 좀 눈에 잘 보이게 좀 정리를 해놔서 좀 길더라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해서 다른 나라들 뭐 뭐 민주주의가 좋았던 거 나빴던 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윗 방향으로 있던 거는 민주주의가 잘 됐던 데고 아닌 거는 뭐 이런 자료는 페이스북 우리 현대세계사 그룹에다가 올려놔줘. 네. 링크로. 네. 이렇게 그게 이제 공유야. 같이 수업 듣는 나만 올리잖아. 그래서 보다 보면 그리고- 저희 나라 플러스 코리아도 있다. 몇 년도니? 87년도. 그지? 예. 볼수 있고 눌러봐. 그럼 더 자세히 나오고. 이건 안 나? 네, 그냥 짧게 이렇게 아. 정리하는 거라서 요약된 거 볼 수 있고 뭐 여기 중국도 있고 그래서 2013년까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고 그렇지. 뭐 중간중간에 뭐 되게 뭐 유명한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같은 것도 인용돼 있고 뭐 이렇게 또 동영상도 같이 돼 있어서 되게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이용해서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좀 한번 보면은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저걸 다 붙고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는 홍콩 프로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렇게 좀 그림으로 해서 어디서 어떻게 갈등이 있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있었는지 전 좀 이게 어려운 너무 큰 주제다 보니까 좀 눈에 보이게 하려고 좀 시각적인 자료들이나 그렇지. 그런 걸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었고 그게 시각적인 자료나 이런 그걸 뭐라 그래? 버추얼한 리소스지, 그지? 버추얼이 아니라 비주얼한 리소스지. 비주얼한 리소스가 옛날에는 우리가 없어서 못 봤거든. 근데 비주얼한 리소스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해하기 쉽고 직접 현실에 가까운 거지. 현장. 우리가 현장은 다 뭐 가볼 수도 없고 보고 날 수도 없는데 얘가 가장 정확한 자료를 해간 거야. 에? 모든 게 글자를 통해서도 하면 연상이 되는 거거든. 자기가 이해도 그게 근데 비주얼한 거는 연상보다도 직접 이렇게 현장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그거를 자료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먼저 찾아보는 게 제일 그래. 에? 이거 보면 규모도 알 수 있고, 그지? 사진으로 된 거가 어느 사건이나 그 규모를 알 수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안 해. 은주 너 한국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니? 하여튼 한국전쟁 3년간 한반도에서 죽은 사람들 미군, 중공군, 북한, 남한 다 합쳐서 안 그려지지? 내가 해줄게. 30만 명인 것 같으냐? 300만 명인 것 같으냐? 둘 중에 고르라고. 300만 명. 너는 선태이는? 300? 너는 알겠지.
건설에는? 어? 500? 예. 아니 걔도 그거 뭐냐면 100만인가 10만인가 언제 내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10만 단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근데 100만 단위하고 10만 단위하고 굉장히 틀린 거 아니야? 300만 명 죽었다거든? 근데 30만 명 죽었다는 거하고 감이 확 틀리잖아. 그러니까 사실 역사 기술이나 이런 데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숫자야. 계량화된 거.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이런 비주얼한 것들이 가장 믿을 만한 것들이. 자, 그지? 딴 거는 그렇게 딴 거는 자기가 이제 자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맞나? 추천은 뭔가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숫자밖에 없었다고 사실. 그러니까 역사학이 한때는 계량사학이라고 컴퓨터 나온 다음이지. 60년대 이렇게 미국에서는 진짜 숫자로 계량화되지 않은 거는 다 믿을 수 없다 이러는 풍조가 있었어. 네? 그렇지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걸 재미로 찾아본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찾아봤어야 되는 거다. 홍콩에 엄벌레라 나온 거지? 그렇잖아. 제일 먼저 찾아봐야 네가 구체적으로 딱 잡히지. 이거 본 거하고 안 보고 완전 달라.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럼 지금 약간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이런 걸 먼저 보고 그 후에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네, 저는 약간 생각할 때 이런 건 나중에 이렇게 우리는 그거를 역사에서 아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역사책을 보면 서양 애들은 중고등학교 역사책도 거의 50% 이상이 사료야. 그러니까 사료를 직접 보게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사료가 되는 거지. 우리는 사료가 없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야. 어떻게 보면 자기네 의견을 쓴 거야. 에? 그게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1차 사료를 넣으면 학생들이 보면서 생각이 든다고. 이거 왜 그랬나? 그러니까 인터프레테이션이 들어가니까 해석을 지가 직접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바로 리서치하고 연결되고 자기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 거, 자기가 비평하는 거. 이게 학술적인 지적인 행위가 그대로 하는데 우리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 생각해. 그게 핵심인데. 사례 중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거 얼마나 핵심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남한테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야. 그거가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야. 저는 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큰 주제라서 맨 처음에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서 했었어야 됐는데 좀 되게 크게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고 기사를 읽다 보니까 지금 몇 번째 발표 때 이런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런 걸 먼저 봤어야 되는구나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거 지도로 보여주는 걸 봤고 우리도 불란서 혁명이 무슨 어떤 그때 불란서 혁명할 때 어떤 사진이나 그때 사진이 없었다고. 다 그림이지, 그지? 사진은 한 1800년 초기에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리고 아직 비디오까지도 현장 녹은 게 있었다면 아마 불란서 혁명의 그에 대한 그 후대의 그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됐을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거 뭐 그렇게 뭐 봐보면 그거 또 그다음 것들하고도 비교가 되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비주얼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그런 뭐 의미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우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커질 수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고 그 후에 다시 찾아보는 것들 중국은 어떤 식으로 그리고 더군다나 월남 전쟁 같은 것들도 월남 반전이 그게 사진으로 실리고 신문에 이래가지고 된 거거든. 전장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면 그거 계속하기 힘들다. 그렇잖아. 그렇지만 안 보면 그건 몇 명 죽었다 무슨 뭐 전투가 있었다 이러면 실감이 안 나거든 사람들한테. 근데 눈으로 딱 보면 실감이 되니까 진짜 저거 하는 거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후에도 이코노미스트 걸 봤는데 이게 좀 보다 보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 빨리 뭐 읽던가 했었는데 지금은 또 뜨긴 하는데. 에코노미스트는 돈 내야 될 거야 이게. 근데 그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처음에 한두 세 개 뭐 기사는 공짜로 보여주지. 그러다가 이제 등록하라고, 구독하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건 괜찮아. 공짜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그거 이코노미스트 걸 좀 보고 그 후에는 글로벌 보이시스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들을 봤는데 그게 어떤 데냐면 이게 누구냐면 몇십 개 언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그 기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온 기사들이 있는데 이걸 누가 만든 거냐면 전 CNN 베이징이랑 도쿄 지부에 있던 분이랑 기술자 분이 2005년에 만든 건데 이분들이 같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이거를 같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CNN 지국에 뭐 일하시는 분이 되고 이렇게 된 기술자가 된 분들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버크만 센터 포 인터넷 앤 소사이어티 그 눌러봐. 저게 하버드 대학교의 인터넷 관련 연구소야. 근데 이 버크만 아주 유명하지. 근데 여기서는 저 봐라. 버크만 센터 포 인터넷 앤 소사이어티인데 인터넷이 소사이어티. 이제 인터넷 속에서의 문명의 소사이어티는 저 소사이어티는 월드야 바로 직접. 원래 사회란 말은 국가보다는 좀 작고 그지? 이런 식인데 그거는 물리적인 공간에서의 역사 속에서 그런 거지. 인터넷 속에서 소사이어티는 저거는 완전 그거라고. 그러니까 저게 그렇지만 이제 영향을 미칠 때는 소사이어티라고 할 수 있지 그 에리어를. 그래서 이게 법대에서 맨 처음에 생긴 거야. 법대 연구소인데 점점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전체 사회 또 뭐 큰 거에 끼치는 영향들을 연구를 하지. 왜 법대냐면 인터넷이 되고 나가지고서 제일 먼저 문제됐던 게 그거야. 코피라이트라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이거는 뭐 책 같은 거는 그냥 뭐 눈에 띄니까 막 베껴도 그렇고 뭐 하죠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그거가 막 새로운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코피라이트를 물리적인 그 세계의 코피라이트를 그대로 흘러가니까 안 되는 거지. 답답한 거지, 그지? 예. 왜 그러냐면 인터넷은 세계 어디서나 그냥 액세스만 되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환경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고연구를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했어요. 버크만 센터가 가지고 커피라이트를 뭐라 그러나 크리에이트 커먼이라는 거 만든 사람도 버크만 센터는 아니지만 버크만 센터 법대니까요. 그 사람이 시작을 해가지고 한 거고 그런 거야. 야 이건 놀랍다. 글로벌 다시 해봐봐. 글로벌 보이스가 그러니까 버센터의 펠로우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한 거야. 글로벌 보이스가. 그래서 아마 이게 볼런티어들 너희들도 글로벌 보이스의 기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전 세계 그지? 네. 전 세계 애들이 자기네 고향, 자기네 동네, 자기네 나라 이 뉴스들을 기사를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모르겠어. 각 나라의 말에 그게 번역도 볼런티어들이 번역을 하는 건지 볼런티어지, 그지? 이게 볼런티어들로 이루어진 그건 거지. 내가 옛날에 봤었다가 최근에 지금 은주가 발표해서 보는데 퀄리티는 아직 잘 모르겠어. 이걸 봐보면 알지. 글로벌 보이스가 영상으로도 하고 그래서 한국 거를 계속하는 기자가 아닌 볼런티어도 있어. 이거 보면 한번 눌러봐. 한국 거 누가 코리아 있니? 한국어
최근 글이 없지. 네, 예. 이거 한국은 누가 하다가 그만둔 거지. 근데 최근까지 이어지지 딴 나라는 영어 그거 눌러보면 알지. 어떻게 살아있나? 어? 그 나라가 그 도이치 그러면 이거는 살아있잖아, 그지? 예, 독일에는 political 기자지 살아있는데 한국은 안 끼는 거야. 너희들이 이거 같이 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면 실을 수가 있을 거야. 이런 거 해보면 좋지. 네? 그래서 여기 다 뭐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Q&A 같은 게 다 있어서 관심 있으시면 그것도 우리 페이스북 그룹에다 올려놔. 네. 어? 그리고 저쪽을 통해서 네가 미디어 할 거지? 네. 여기는 뭐 중국 얘기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의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다양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아랍의 봄이랑 이번에 있었던 중국에서 있었던 민주주의 운동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사들이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랍의 봄이 지금 중국으로 오는가에 관한 글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게이트 스톤 인스티튜트라는 곳에서 봤는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뭐 되게 국제적인 회의 같은 것도 열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열면서 그 멤버들이 기자들도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분석하고 뭐 전략을 짜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쓴 글들이 뭐 뉴욕타임즈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단체여서 여기 걸 아까 그 나온 기사를 아랍이 봄이랑 같이 연결돼서 낸 기사 같은 걸 봤었고요. 그 후에도 또 뉴욕타임즈에서도 아랍의 봄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 분석하고 적어놓은 것 같은 것들을 읽어봤고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여기를 제가 봤을 때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생들이 만든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80개국이 넘는 곳에 독자를 갖고 있고 또 여기에 설립한 사람은 뭐 인디아나 대학교에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중국의 외교에 대해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해서 전 여기 거를 좀 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파가 콜롬비아 대학의 그거야, 그지? 국제관계에 관한 연구소. 그래서 나오는 전화. 마지막으로는 월드 폴리틱스 리뷰라는 사이트에서 봤는데 여기서도 정책 결정자나 뭐 사업가나 학자들이 모여서 같이 글을 쓰는 곳이에요. 그래서 되게 포괄적으로 월드 폴리틱에 대한 리뷰 같은 거 올리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곳에서 좀 기사들을 받고 내용을 좀 여기서 이렇게 뭐 더 깊게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학자의 눈이나 전문가들의 눈으로 분석한 글들을 좀 보고 정리했습니다. 어때? 소감이? 되게 되게 다양한 자료들이 한눈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걸 잘 몰라서 되게 시간 많이 들이게 막 글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컨셉을 잡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실망이 자료도 네. 최고 자료들을 네가 골로 됐잖아, 그지? 너 4학년이라 했나? 네. 처음 해보지? 네. 네? 이게 기자 되고 미디어에 관계된 사람이 제일 또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룹에다 올려줘. 자료들 한글로 잠깐 설명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선택 100점. 은주. 어제도 잘했다. 100점 주자. 그 다음에 또 나와서 할 사람. 권사래. 반대는 그거 나와야 되는데 자료 됐다 복화하람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 되겠다. 한국에서. 이렇게 잘해서 사는 사람 없겠지 뭐. 그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인 건데 거야. 아이시스 이제 아이시스와의 그 본드가 굉장히 지금 연결이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아이시스랑 보코하람이랑. 그래서 이 두 테러리스트 단체가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이시스에 지금 충성을 맹세를 했고 아이시스가 또 이제 그거를 보코하람을 칭송을 해서 이제 둘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힘을 합치겠다는 약간 그런 식으로 세력을 넓혀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알리는 BBC 뉴스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아래는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저번에 썼던 그 곳에서 또 괜찮은 자료가 하나 그거 아주 좋아. 저기 미 국회 조사 국회 조사이지.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 간단하게 아주 요점을 핵심을 쫙 정리해가지고 미국 국회의원들한테 돌리는 거야. 미국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다 알아, 그지? 그러니까 싱크탱크지. 국회 도서실에 국회 미국 의회에. 그러니까 조금 글로벌한 이슈가 지금 돈다 하면 금방 거기서 저렇게 정리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저거는 아주 계속 지게찾기 북마크를 해가지고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015년 나이지리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통령이 이렇게 바뀜에 따라서 그러니까 권력이 이제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보코하람이라는 그 위기에 대처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그리고 이제 US 이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여기서 어시스턴스가 들어가야 되고 이제 나이지리아 이제 정부랑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이제 도와왔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하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막 경제적으로 어떻게 어시스턴스를 했었고 그리고 막 이게 미국 정부에 아주 지금 필요한 거다 이렇게 계속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이렇게 쭉 잘 정리해 놓은 자료라서 되게 괜찮게 썼고 그리고 여기 이제 BBC에서 하드 토크라고 하는 그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 이제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모셔놓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보코하람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유엔에 이제 서아프리카 그 대표를 모셔다 놓고 이제 어떻게 이 정부가 나이지리아 정부가 어떻게 보코하람을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위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지금 업데이트 지금 이제 보코하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동영상 자료를 가져와. 5월 27일 날 거다. 야. 네, 5월 27일에서 되게 어제 거. 하드토크라고 이것도 BBC의 아주 뭐 구체적인 시사 인터뷰 프로그램이야. 유명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사용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이지리아 이제 희생자가 잡혀갔던 사람이 이제 풀려 나와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는데 CNN에서 커버를 했는데 이제 뭐 매일매일 이제
채찍질 당하고 이제 자기 가족하고 막 떨어져 있어야 되고 약간 이런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다룬 건데 이 CNN에서는 헬프 니디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많이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이런 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같이 도우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약간 이런 쪽에서 CNN을 커버를 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논문이랑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트라우마가 많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구하러 온 군인들한테도 어떤 여자애들은 공격을 했었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이제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되게 많다 이거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커버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낙태권이 이 희생자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허핑턴 포스트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성폭행을 많이 당했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근데 나이지리아 이제 정부에서는 이걸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전혀 이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전혀 없으니까 예, 그런 문제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이제 저는 시각 자료가 좀 동영상은 있는데 사진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사진도 가디언즈에서 이제 이제 북 나이지리아의 마을들이 얼마나 아이시스로 인해서 많이 황폐화되고 온라인에서 각 미디어들이 사진만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섹션이 꼭 있어. 알자제도 그렇고 가디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꼭 찾아보면 돼.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그 미디어에서의 뉴욕타임즈가 유명하지 사진 잘 찍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글로 읽을 수는 없는데 그치. 직접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CNN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마을은 되게 피해를 많이 입는 마을이어서 굉장히 지금 여기 볼 수 있듯이 막 보급품들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막 다친 아이들과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올라와가지고 이제 사진 자료들을 사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이런 걸 추가를 해봤습니다. 잘했다. 느낌이 어때? 처음에는 좀 울렁증도 있고 그랬었지 너. 네. 영어 울렁증 있고. 어? 네, 그런데 그거 막 찾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계속 생겨나서 그치?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이 생겨. 뭘 물어봐도 찾는 자신이. 예? 예, 그거 아주 잘했어. 더 할 사람 있어? 없어? 선택이가 나와서 이거 다시 하자. 어? 돼요. 맨들리 하는 거 이제 맨들리 연습해 봐. 안 할래? 안 해줄래? 다 해줬어? 그러면 맨들리들 연습하다가 지금 해봐야지 너희들 집에 가서 해서 목요일 날부터 발표할 수 있어. 맨들리를 발표할 거야. 해봐. 이게 서울대 것도 올리지. 서울대 맨들레이 요거를
서울대 의대 도서관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꼭 이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저런 논문 쓰는데 또 앞으로 계속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알아야 돼. 문주야 이것도 올리고 아까 것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올려. 예. 됐다 이제.